썬옵타라는 회사인데요. 뭐 태양광 뭐 이런 건가? 아니요. 여기 뒤에 보시면 넓은 밭이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썬옵타라고요. 난 썬만 들어가면 다 그런 줄 알았어. 제목을 누구나 쉽게 넘볼 수 없다. 네.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코엔이라는 투자 회사가 썬옵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음식료 업종 중에 토픽이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목표 주가를 15달러로 제시했는데 지금 이제 전날 종가 대비해서 55.9%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보는 거고요. 왜 이렇게 뭐 좋게 봤느냐?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잘 따라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 높은 사업의 진입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든 장기로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낙관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고 이 사람들의 논리를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이제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썬옵타 회사 로고가 있고요. 밑에 Fueling the Future of Food, 음식의 미래를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어떤 회사인지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친환경 유기농 식음료 회사입니다. 트렌드에 딱 맞춤형이죠. 썬리치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회사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썬옵타의 브랜드가 썬리치. 국내도 유기농 그 이커머스 같은 데 가보면 썬리치 제품들이 꽤 들어와 있어요. 국내 공식 진출을 안 했는데 지금 국내에 이제 익산하고 몇 군데에 그 국내에 투자는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조금씩 그 연구 개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브랜드가 그 한국에 들어온 건 아니고 수입 병행 업체들이 수입해서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팔고는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잘 나가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주로 비즈니스를 1973년 제가 태어난 해네요. 그 해. 왜 그걸 굳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해죠. 83년생으로 알 텐데. 캐나다에서 설립돼서 주 사업은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그 본부가 8개 정도 되더라고요. 주로 이제 곡창지대에서 주로 이제 하죠. 농장을 가지고 있고 그 농장을 에서 곡물을 그 채취하고 분류하는 작업, 그걸 이제 그 농축시켜서 음료나 식품으로 만드는 공장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회사고요. 이제 핵심은 곡물하고 과일 베이스로 친환경하고 유기농 식음료를 만든다. 그래서 과자, 뭐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고요. 조미료 부분이 원래 있었는데 3대 사업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식음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제 매각을 해서 사업 집중화를 이루고 있고요. 썬리치라는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매출을 보시면 사업 구조는 단순합니다. 요거 제가 좀 키워볼까요? 네. 사업 구조 지난번 회사가 이제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 그 IR 자료를 제가 따왔는데요. 그러니까 곡물에서 만드는 식품하고 음료가 전체 매출의 반이 넘죠. 이게 약간 진한 색이죠.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과일로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이쪽 매출이고요. 이건 총 이익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곡물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매출로 보면 한 6대4 정도 보이는데 수익으로 보면 한 8대2 정도로 곡물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자체 브랜드 생산이 많고요. 여기 보시면 썬리치 자체 브랜드 생산이 많고 공동 제조하는 것도 있고 타 회사의 브랜드를 빌려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사실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코웨는 뭘 받길래 썬옵타의 미래가 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브라이언 홀랜드라는 코웨의 애널리스트가 회사 경영진하고 미팅을 했대요. 그 미팅 결과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미팅하고 난 이후에 썬옵타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줬다. 이 경영진들이 뭐 이렇게 했고요. 시대적 트렌드를 잘 활용하고 있고 높은 사업의 진입 장벽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신중한 사업 전략을 잘 짜고 있고 자본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곡물을 기반으로 한 음료수들이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황에도 수요가 안정적이다라고 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소에서 짜는 우유 대신에 그거는 동물성 우유죠. 네네. 식물성 우유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수요도 안정적이고 거기다가 텍사스 공장이 지금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추가로 확대될 거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뜯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유도 이제 식물성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유당 불내증이라고 있어요. 이건 쉽게 표현하면 우리 우유 먹으면 맨날 설사하고 배탈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환자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젊은 아이들은 지금 남자애들은 신생아들 그러니까 12개월 내에 최근 제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12개월 내에 태어난 애들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전체의 60%가 이 유당 불내증이에요. 여자들은 80%. 그러니까
우유 성분을 소화를 못 시킨대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 환자 때문에 우유를 못 먹는 사람은 식물에서 짠 우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오트로 딴 귀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써놉타의 대표 브랜드가 지금 귀리거든요. 오트 밀크거든요. 귀리로 만든 그러니까 식물성 우유죠. 거기다가 이제 소이 밀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두유죠. 그러니까 두유 같은 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 두유 시장이 아시아에서 1위 업체인데 여기 써놉타가 중국 두유 시장이 1위입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거기다가 비건 최근에 이제 베지테리언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지테리언의 단계가 많잖아요. 우린 나 이것까지 안 먹는다, 맞아, 이것까지 안 그치. 먹는다. 그 중에 최고 단계인 비건은 아예 소에서 짠 것도 우유를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데서 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물성 우유만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트밀크가 북미에서 빠르게 지금 수요가 늘고 있고 거기 최강자가 또 써놉타라는 거죠. 여기 한번 국가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연구 논문에서 아침에 찾아서 따왔는데 대단하십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국가별로 여기 흰색은 우유 생산량이고요. 흰색 봉은 우유 생산량. 이게 이제 회색으로 된 부분은 여기 이제 그 유당 불내증 환자 수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인도 보십시오. 인도는 유당 불내증 환자가 적죠. 맨 앞에. 우유 생산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다음 중국 보세요. 유당 불내증 환자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우유 생산은 거의 안 해요. 그러네. 그럼 다 뭘로 먹느냐? 오트밀크, 두유를 먹는 거죠. 유럽, 케냐죠. 케냐. 네네. 잘 보시지도 않네요. 나이지리아, 미국, 멕시코, 페루, 영국, 그리스. 장난이 아니죠. 환자가 저렇게 예. 많구나. 자, 그렇다면 글로벌 우유 대체제. 그러니까 소를 키워서 소에서 짜내는 우유를 대신하는 뭐 그게 두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써놉타의 대표 상품인 귀리, 오트밀크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대체 상품들의 성장률이 2012년도에 126억 달러에서 2028년 7년 후에 403억 달러로 매년 17.7%씩 성장한다. 시장이.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특히나 이제 이 시장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글로벌에서의 핵심 이렇게 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대체하는 음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다농, 써놉타, 비타소이, 어스온 푸드 이렇게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웨니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요당 불내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또 비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불황에도 계속 수요가 안정적이다. 또 이런 그 몇 개 업체가 시장을 거의 다 독차지하고 있는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못 들어온다. 괜찮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는 거.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미에서 오트밀크가 제일 강하고 중국에서 두유가 제일 강하다라는 점이 써놉타가 가지는 핵심적인 경쟁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다음 얘기를 보면 자, 그래서 지난달 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인플레 공포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2억 4,350만 달러, 전년 대비해서 20% 넘는 성장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그 과일 부분의 음식료는 매출은 7% 정도 늘어났는데 곡물을 기반으로 한 음식료,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이죠. 소이도 있고 코코넛도 있고 오트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요. 국내에 아몬드 밀크 최근 많이 있어요, 먹지 않습니까? 있어요. 요런 곡물을 기반으로 한 음식료는 31%나 성장했다는 거죠. 특히 오트 밀크는 역사상 최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2분기에. 거기다가 제품 가격도 2분기에 13.7% 인상을 하고 그래서 비용 증가분의 95%를 가격 인상으로 다 흡수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 방어력, 그러니까 수요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될 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너무 수요가 많아서 조 엔넨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오토밀크 지금 우리가 생산 가능한 한 방울까지도 다 팔고 있다. 그래도 야. 고객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다. 최후의 한 방울까지 팔고 있다. 라스트 드랍까지 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실제 코멘트를 한 거예요. 제가 그대로 따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트 처리 시설 지금 계속 늘리고 있고요. 투자 계속 확대하고 있고 아까 텍사스 공장 신설하고 있다는 얘기 드렸고요. 또 오트가 너무 잘 팔리니까 오트를 밀크로 짜내고 남는 거 있잖아요. 이거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 부산물을 가지고 오트 골드라고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서 오트를 갈아 만든
그거 물에 타 먹는 약간 가루 같은 거 신제품을 또 개발했어요. 그래서 한 방울까지 오트에서 짜내는 모든 처리 그 원료를 다 제품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주가 한번 보십시오. 올 들어 지금까지 47% 주가가 뛰었습니다. 네. 너무 뛰었죠.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거든요. 기술주가 아닌데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나스닥 지금 올 들어 26% 빠지는 동안 얘들은 47% 주가 올랐으니까 70%가 넘는 초과 수익을 맞아요. 달성했죠. 너무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더 사야 되나? 그 지금 최근 석 달 내에 투자에게는 낸 월가 투자은행이 4곳이 있습니다. 4곳 다 매수를 냈고요. 그 외에는 다 투자에게는 없습니다. 아예. 평균 목표 주가 4곳에 15.2달러. 최고가 18달러, 최저가 13달러. 지금 종가가 9.6달러 정도니까요. 앞으로 주가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뛰었던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기별로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굉장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코엔의 전망이고 최근에 월가 투자은행들의 전망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예. 대형 빅테크 기업들에 사실 관심이 많아서 맨날 요 주가에 그렇습니다. 일일비하고 하는데 사실 돈 버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주 그냥 아주 숨어져 있는 보석을 잘 맞습니다. 발굴해서 돈 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잘 또 기업을 오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